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1년 전 위원회 초기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교육, 안전, 소방 분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은 각자 정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누비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한 현실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저마다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살펴야 하는 조례는 153건, 시민안전실 51건, 소방본부 21건 제정되어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조례들은 다음 10년을 기억하는 한층 더 성장하는 세종시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입니다. 성장을 위한 준비는 현재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에 이제는 각 조례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빠지거나 모자란 점이 없는지 전체를 다시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을 맞춰가는 조정의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육 격차와 사회 변화는 한층 더 빨라졌고, 걱정 없이 즐기던 행사도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사회 불안이 커질수록 연대와 신뢰의 힘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비판과 반성은 시의회의 기본입니다. 어느덧 상반기 시의회 반환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석보다는 변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정석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집행부가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핵심을 짚도록 상임위원회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성할 점을 찾아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타 상임위와는 다르게 집행부의 가호에 대한 재검토와 반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육의 기회들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작년 학교 알림이 자료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교 학업 저하가 심각함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잘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갖추길 바라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행부가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의무 외에 이해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정성과 정량 자료에 대한 이해, 정책에 대한 준비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감수성은 세종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못 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시민들이 덜 불편할지, 불신과 의심을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황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혁신교육, 미래교육 등 거창한 구호 아래 시작하는 정책들이 정량이 없는 정성만을 접근은 공유하기 쉽고 정성이 없는 정량만의 접근은 딱딱하거나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정책에 대한 준비를 위해 집행부는 진실을 말하되 시민의 의심이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 저는 향후 1년간 위 세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길을 밝히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각 위원님들 저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결실은 시민들이 느끼고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모자란 것은 끊임없이 묻고 길을 찾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상임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소신있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지를 담아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을 살펴보며 다음 1년을 나아갈 의지를 알려드립니다. 한층 더 성장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자랑스러운 세종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네, 뉴스팀 홍근지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 위원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이번 질문도 아까 그 행정국기위원회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그 개수조정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걸 보니까 그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감액도 많았고 또 일부는 증액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그 해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해외 예, 연수입니다. 예, 그런 거는 감액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시민 교육과의 증감에 대해서 예.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해외 연수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래서 총 해외 연수 비용으로 18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었고요. 그 중에서 평화통일교육 경우에는 이전에 독일에도 똑같이 이번에 올라온 평화통일교육 해외 연수는 중국으로 가는 방문이었는데 이전에 독일로 방문하는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중복되는 해외 연수라고 생각이 돼서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또 동일하게 대안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안교육 관련해서도 이전에 일본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감액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특수교육 학생들이 방과후로 수용 활동을 받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에 생존 수용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수 학생들은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대1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또 질문하신 이제 부르치 여기 윤소입니다.